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노인 박사의 인생 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선택이 중요하지만 예순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선택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몸도 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꾸 과거로 기울어지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큰 주제, 건강관리와 마음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오늘부터 하나라도 실천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것만으로도 상담소의 문을 연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침마다 몸을 깨우는 작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순 이후 가장 큰 재산은 건강입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의 효도도 건강 앞에서는 빛을 잃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꼭 해야 할 일은 매일 아침 몸을 깨우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비싼 장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고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거실에서 스트레칭 몇 동작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동은 젊어서 근육을 만들고 몸매를 가꾸는 일이었다면 노년의 운동은 삶을 이어가는 힘줄입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오늘도 내가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이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꼭 필요한 습관은 정기건강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합니다. 괜히 갔다가 뭐라도 나오면 어쩌나. 난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병이 있어도 모르고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알고 대비하는 게 나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병은 일찍 알면 치료할 수 있고 늦게 알면 고생만 늘어납니다. 그러니 해마다 기본 검진은 꼭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과 신장 수치 같은 기본 항목은 꾸준히 살펴야 합니다. 병원 가는 게 귀찮다는 생각보다 병원에 안 가서 병이 커지는 게 더 귀찮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셋째, 음식은 양보다 질입니다. 예순 이후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내는 약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밥은 조금 줄이고 대신 단백질은 늘리고 채소와 과일은 더 다양하게 챙기십시오. 콩, 두부, 생선, 닭가슴살, 제철 채소와 과일이 훌륭한 약이자 음식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짜거나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오늘만 한번 하다 보면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게 되니 결국 습관이 됩니다. 식탁은 작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몸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 나이가 들수록 더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넷째, 마음도 근육처럼 단련해야 합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몸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외로움과 우울감입니다.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금세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넷째로 권하는 건 마음을 운동시키는 습관입니다. 마음도 근육처럼 꾸준히 움직여야 단단해집니다. 다섯째,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상담소에서 만나는 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글쓰기, 그림, 노래, 뜨개질, 사진 찍기, 텃밭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취미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설레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작은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취미 하나가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을 꼭 표현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쁜 것도 서운한 것도 화난 것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기쁘면 고맙다 말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 말하십시오. 특히 가족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단단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일곱째, 감사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으로 권하는 건 감사의 습관입니다. 예순이 넘어가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감사하고 밥상 앞에 앉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하며 손주가 웃으며 다가오면 이 아이가 곁에 있구나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이 환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늙어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살펴보아야겠죠. 첫째, 병원 가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증상이 있는데도 설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둘째,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기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셋째, 과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붙잡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노인 박사의 마무리 말씀. 여러분, 예순 이후의 삶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단련하고 작은 취미와 감사의 습관을 가진다면 남은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빛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후회 없는 황금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